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리TV의 한마리 인생 재활용 시간입니다. 또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독자,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어떻게 잘못 들으면 지금 그런 상황에 정말 처해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어쩌면 좀 붕괴할 수도 있는 일들도 있거든요. 왜냐? 그 중독자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고충이라는 건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도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살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조받지 못하고 사는 삶의 이제 연속이었을 때, 정말 마지막 카드라고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한 그 일들이 중독의 성향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범주를 벗어나서 정말 그걸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남편이 그러고 있을 때, 정말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면, 남편은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요즘도 이제 그런 극단적인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이런 거 잘해, 또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싫어, 그거에 누군가가 한 사람 그냥 조언도 필요 없고 조용히 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어떨 때 한 번씩 동조를 해준다. 그래, 당신 그런 점 좋아, 힘들었겠네, 이렇게 이제 말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일을 만약에 겪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런 말 안 나오지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자기 때문에, 상대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괴로움도 한 것인데 내가 누구를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동조해준단 말인가? 맞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힘들었던 거였겠죠. 그래서 그때 정말 노름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날은 한 달에 몇 번 달력에 그냥 빨갛게 동그라미 지금 몇 개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들어오지 않으면 밤늦게,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은 치과기공사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 한국에서는 또 치과에 가지 않고 치과기공사들에게 집에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의 이제 치아를 만들어서 해 넣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도 그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고 떳떳한 일도 못 되면서, 이제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그럼 노름하니라고 시간을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기다리다
남편을 못 만나고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고, 그때는 뭐 이런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떤 머무는 장소에 자기가 하는 일터에 거기에 전화하는 게 그냥 한 것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전화도 받지도 않고 나는 밤새도록 기다리고, 그러다가 그 기다리던 분들은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떠나가면서 정말 악담 아닌 악담을 하고 떠나갑니다. 왜? 이미 돈을 받아 먹었거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래 떳떳하지 못한 그 일에 한 덤 더 얹혀서 불안이 이제 가중된다는 거지. 그 불안은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평상시에 노름 안 하러 갈 때도 하는 짓거리들이 이제 눈에 나는 겁니다. 좋은 꼴을 못 본다는 거지. 그랬을 때 밤에 이제 안 들어오는 날, 이런 날은 밤새도록 생각하고 개고 앉아 있다가 새벽 되면 이제 그 성당에 미사 갑니다. 성당에 미사라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그 겨울에 바람은 탁 불고 추운 겨울날 남편의 구두를 쇼핑백 안에 들고 갑니다. 가서 그 옆에 이제 성당에 이제 옆에 구석자리에 그걸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인지 뭔지 몰라요. 하느님, 사람은 못 와도 구두는 왔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이소. 그러면서 또 누가 볼까 봐서 미사 끝나고 나면 불이 나게 또 이제 싸질을 지고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들어오면 아침 새벽에 가서 기도한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한 번은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그 걸레 빨은 물을 가지고 머리에다 그냥 갖다 붓는 거지. 이제 싸움도 이제 하기 싫어. 하기 싫고, 그걸 붓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갈 데가 있어야지. 다시 들어와서 차 키하고 지갑을 들고 운전을 해서 부마 고속도로에 차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120km, 130km, 140km 밟습니다. 그냥. 그럴 때 뭐 조그마한 뭐라도 건들리면 전복하는 거지요. 죽자 이거지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어디서 그런 악도리가 나왔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양산이라는 곳에, 그 부산에서 가까운 양산이라는 곳에 그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비정의 집. 거기 이제 철야기도 하거든요. 철야기도 할 때 이제 갈 때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거기 산을 몇 개를 넘고 공동묘지를 지나서 가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울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되면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되게 무섭거든요. 그때는 무덤도 보이고 옆에 산에 나무들도 보이고 새벽이니까 그때도 컴컴하지요. 그러면 뭐 귀신이 나올까 봐서 이제 그때는 제정신이 드는지 무섭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남편 제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나갈 때도 있거든요. 옷만 갈아입고 나갈 때도 있었는데 애들이 있으니까 안 나가고 그냥 뭐 옷은 벗어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져 놓고, 그 몇 시간 그 가정주부가 집을 배웠다고 뭐 집안 난장판입니다.
그래 놓고 이방 저방 애들 자고 남편 자고 그랬을 때 참 한심합니다. 제 삶이. 정말 나는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또 부부가 그 순간은 또 그 마음이 잠깐 또 가라앉을 때는 아침 해먹여서 또 옷 갈아입혀서 일하라고 또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여보 오늘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일찍 집에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가 보내지요. 근데 남편도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나면 생각하겠지요. 근데 일터에 가고 그런 환경이 또 조성이 되면은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거기 같이 합세하여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방 쇼부 보자는 거지. 집에서 뭐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거는 잠시, 그거는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런 생각은 들지도 않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저한테 있었던 일은 제가 제 자신을 생각에 쏘았다는 거였어요. 무슨 생각? 나는 항상 불행하며 남편은 나쁜 사람, 그리고 내 삶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그 생각에서 계속 그 생각에 묶여서 제 인생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더라는 거지. 근데 그 생각 그게 내 삶인 줄 알고 그 생각의 오염으로 인하여 제가 정말 봐야 하고 살아야 할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살았더라는 거지. 그랬을 때 두 사람 다 멈추지를 못했다는 거지. 뭘 멈추지를 못했나? 나는 당신 때문에 외롭고 괴롭고 그 남편은 나 때문에 그렇다는 엉토당토 하는 두 사람이 서로가 가해자를 만들어 놓고 신경질을 하고 있었다.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상대방도 아니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그 생각. 뭐 싸워봐야 끝도 없지만은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난 원인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 생각의 노름에 그냥 놀아놨다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정말 이 일을 겪고 계신 분, 그리고 또 뭐 이혼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혼은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왜 이혼을 해?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혼을 해? 살면서 쫄라 죽여야지. 스스로 말라 죽는 꼴을 내가 봐야지. 그런 미움만 쌓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줄다름에서 멈춘다. 멈추었더라면 멈추기 싫지요. 그럴 이유도 없거든요. 내가 왜 먼저 멈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알았으면은 저런 인간 만났겠는가? 서로가. 그 남편도 그런 얘기 합니다. 당신만큼 별난 사람 없다고. 못됐다고.
제 급소를 지르는 거지. 전화 오는 사람 당신밖에 없다. 거기 정말 저처럼 전화하고 바꿀라 하고 내가 조정하는 그 통에 남편 더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전화 안 하고 니 쪼대다 한번 놀 때까지 놀아봐라 그냥. 그러면은 어느 날 가다가 시시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 중독의 성향이라는 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이리 하나 저리 하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게 이 중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바닥을 친다. 바닥을 치고 일어나면 좋은데 바닥을 친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강박관념을 어디에다가 풀고 내 좀 봐줘. 나 이래가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동조해주고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니 그러냐고 당신 그러냐고 그런 한마디라도 들었다면은 그 선에서 멈출 수도 있었던 일들도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안 됐디다 저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갈 때까지 가본다는 생각도 없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서로가 비참해지더라는 거지. 그 정말 단순한 일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노름방에 한번 가느냐, 술을 한번 먹느냐, 마약을 한번 하느냐, 그거에만 다 꽂혀 있고 무슨 계산을 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노름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보다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산수에 계산에 좀 숫자에 예민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영리합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오고 거짓말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중독에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그래서 한 번은 뭐 그때만 해도 통행금지가 있을 때거든요. 통행금지가 있는데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끝이라. 12시까지 집 안에 현관에 발을 딱 안 들여놓으면은 그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벽에 그때는 그 헌병대 백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백차가 윙 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소방서 차 오듯이 그런 소리 비슷하게 내가지고 우리 동네에 그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차가 제 태어나고 처음으로 그런 거 봤죠. 우리 집 앞에 딱 섰어요. 우리 아파트 앞에. 거기에 우리 남편이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카지노에서 밤샘을 하고 뭐 어떻게 됐는지 헌명백차를 타고 탁 내리는 거예요. 간이 막 있는 대로 철렁 내려앉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2층에 또벅떠벅 이제 그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집에 와서 저한테 그때 한국에 10,000원짜리 새파란 돈을 한 묶음 주더라고요. 땄다고. 땄다 하면 좋아할 줄 알고. 저는 뭐 이제 부잣집에서는 안 컸지만 이제
돈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뭐 돈을 직장에 가서 많이 벌어보고 그런 나이도 안 됐지만 그냥 뭔가 마음에 항상 허전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뭐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이 사는 동안에 그다 이제 막내니까 그러는 이제 경제관념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계시고 언니 오빠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남편은 내가 돈을 갖다 주면은 해결되고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저한테 그 돈을 줬어요. 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뺑그리 그냥 돌아버렸어요. 그 돈을 보는 순간에. 제가 기다렸다는 그 억울함. 그리고 백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내려가지고 집에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 아무 일 없이 돌아온 게 너무 또 속상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서 왜 안 들어왔나 이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돈을 받고 베란다에 나가서 그 동네 밖으로 다 뿌려버렸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속 시원하더라고 그 순간은. 나 돈 필요 없다 이거지. 돈이 10,000원짜리가 돈바람이 차차차차 하고 이렇게 뿌려서 내려오더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이게 미쳤나 돌았나 이러면서 막 그 돈을 줍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1층으로 떨어진 거는 못 줍고 그 베란다에 있는 것만 줍고 있더라고. 그런 마음에 이제 그 갈등과 울분을 매일 터뜨리고 살았던 그 나머지는 뭐였을까? 몸에 병이 왔어요. 몸에 병이 온 것이 어떻게 오느냐? 이제 어디가 아파도 호되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좋겠는데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픈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몸도 마음도 다 괴롭고 아픈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요. 그냥 아파. 꼭 어떨 때는 귀신 들은 병 같기도 하고 귀신이 들면 아마 이럴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몸이 아파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뭐 간에 열이 차 있어 그렇대요. 간에 열이 찰만다 하지. 그렇게 누굴 미워하고 맨날 속상해하고 초조해하고 해만 지면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어떻게 두근두근? 밥 하려고 부엌에 있으면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 어깨에 넘어가 불을 퍼붓는 것 같이 후끈후끈한 거예요. 그때는 뭐 40도 안 됐으니까 갱년기 이런 것도 아니었을 건데. 그래서 만져보면 하나도 뜨겁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냥 불을 퍼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밥하러 들어가면 타올에다가 찬물에다가 타올을 빨아서 얹어놓고 밥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막 그렇게 해도 속에 불이 나면 그냥 뭐 찌개를 하다가 전을 붙이다가도 그냥 불 끄고 그냥 안 해버리고 그 젊었던 시절에 젊은 나이에 그리고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들어주기 힘든 소리가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아프고 힘드냐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젊기 때문에 아픈 거였어요. 젊기 때문에.
그 혈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젊은 사람은 뭐 아프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딸들이나 주위에 젊은 세댁들, 또 애기, 요만요만한 애기들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 보면 참 애처롭고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서로 맞춰서 살아보려고 거기다가 애기까지 낳아갖고 뭐 엄마 연습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된 거죠. 어느 날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됐잖아. 저런 젊은이들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아프다 하면은 정말 100% 공감합니다. 아, 아프구나.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마음 들지요. 옛날에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가 사는 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또 어떤 새끼를 인연을 맺어서 엄마 아빠 되고 길러내야 된다는 그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병원에 가면 아무 진단도 안 나고 아무 진단도 안 나는 가운데 그 시절에 많이 썼던 말이 신경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병명 안 나오고 이러면 신경성이라는 거. 그 말고 너무 애매했어요. 예민하다. 그리고 막 두드러기가 많이 나서 병원에 가면은 왜 그렇게 신경을 써느냐고. 아, 좀 대충대충 살으라고. 난 그러고 살고 싶어. 그럼 내가 신경을 쓰고 사는 건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신경성이래요. 그래서 나는 죽겠는데 어떤 병명이 없으니까 처방도 마땅치 않다는 거지. 결국은 정신과 입원했습니다. 정신과에도. 정신과 입원하니까 정신과 사람들, 입원한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정신과에 올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보다는 다 자기가 낫다는 거지. 그런 공통점을 안고 있더라. 근데 다 자기 외의 사람은 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와가 있는데 뭐 뭘 더 이상 얘기하겠어요. 거기서도 뭐 치료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 그러면서 착잡하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속상하고 불안하고 누군가 원망스럽고. 그런데 애 둘이 집에 있고 남편 그래 하고 있고 참 편치 않았던 괴로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은 이제 그런 쪽으로 흐르면서 또 이런저런 이제 생활에 이제 변화는 있었지요. 변화는 있었지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강행한 것이 이민 가자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외적인 거가 바뀌어진다고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뭐였나? 제가 생각에 쏟고 있다는 그 생각을 멈추는 일. 누군가가 그 평행선을 달리는 내가 왜 먼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둘이 다 똑같이 가는 그 길에는 남는 거는 둘의 마음과 몸의 병밖에 남는 게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커서 얘기합니다. 새끼들이. 참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할 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그 애들이
살아가는데 그게 반영이 됩니다.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말 못하고 항상 뭔가 쫓기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그리 살아갑니다. 또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거의 뒤에 나머지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그 행보를 했을 때는 어떤 때였나 하다가 보니까 저도 지치는 거지.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싸우고 지랄하고 우리 남편만 그랬지만은 저도 힘도 빠지고 이제 또 애들이 커가면서 사춘기 겪으면서 같이 합세를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 이게 그 무게가 자꾸 이제 포개인데 더 포개지니까. 그렇다고 남편이 나이 들었다고 그거 안 하나? 안 돼요. 더 했으면 더 했지. 자꾸 그 숲으로 더 들어가고. 저도 나이가 좀 들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고 좀 봐주는 힘이 강해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은 더 세어지고 마음은 더 옹골해지더라고. 그랬을 때는 정말 그때 어떤 조그만한 멈춤으로도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제 애들까지 그 삶의 연속성을 본받고 있으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 사람이 먼저 그래도 멈추고 뭔가를 방법을 강구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좀 나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뭐 그거 가지고 나으려고 했던 거를 이제 좀 멈추면서 지어주면서 나은 사람이 한번 돼보자는 생각이 들고 애들이 그런 압박감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그런데 그때 정말 어떤 인연이 닿아서 이런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를 또 이제 보게 되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내가 할 수 없는 일과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구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에 내가 나의 선생이었구나. 그 고통이 나의 선생이었구나. 스승이었다는 것을 또 깨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멈추었을 때 바퀴가 큰 바퀴 하나가 돌아가면 작은 바퀴는 3바퀴, 4바퀴 돌아갑니다. 저는 제가 뭔가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쁜 일에 끌고 가는 사람이었으니까 안 따라왔던 거지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이게 나쁜 일인지, 엄마가 잘했는지 아빠가 잘했는지, 이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애들이 심판관이더라고요. 제가 좋은 일에 멈추어지고 내가 이끌고 갔을 때는 그 작은 바퀴들은 3바퀴, 4바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딱 동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시도 안 했는데 어떤 날은 기가 막혀서 전화가 오고 그 사람이 퇴근해 왔을 때
행위가 달라져 있었다라는 거지. 애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캄캄하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정말 이거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내놓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겪는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민 온 사람들은 영어가 안 돼서 그런 어떤 통로를 맞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되는 사람은 되는 대로의 고통이 또 있었어요. 남이 알까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도 그런 모임들도 오셔서 그런 말씀들 하세요. 너무 막막했다는 거라. 어디에 가서 이 말을 하며 무슨 도움을 받아야 내가 여기서 이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그걸 몰라서 쩔쩔맸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어떤 발단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를 듣고 알려서 참여해라는 거. 길이 있습니다. 정말 무릎을 칩니다. 생각에 내 그 생각이 속았구나. 아무도 나를 속이려고 달라들고 아무도 나를 불행의 꼴짜기로 밀어넣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뭐 또 약물 마약을 하고 새끼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섹스 중독에 걸려서 뭐 발 족쇄도 차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불행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했던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불행해졌다. 참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생각에 쏘갔던 그 시간은 분명 만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새 세상이 기다린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